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LC 신영화입니다. 토익 LC를 파트별로 개념부터 실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료를 털어드리는 신영화의 하드터리 2회 시작합니다. 오늘의 하드터리는 바로 Part 2인데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많은 분들이 토익 LC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인데요. 실제 토익 시험의 오답률을 확인해보면 토익 Part 2의 오답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질문의 유형을 세세하게 분석해보고 어떤 전략으로 문제를 푸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익 LC Part 2 하드터리 시작합니다. 파트 2는요, LC의 두 번째 파트로 7번부터 31번까지 풀어주셔야 되는 파트예요. 문항수는 총 25문제이고요. 질문이 나오면 선택지가 A부터 C까지 총 3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 3개의 선택지 가운데 질문에 가장 적절한 응답을 골라주셔야 하는 파트가 바로 Part 2예요. 자, 우선 문제의 형태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우리가 Part 2 고득점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지 그 학습 전략과 리뷰 방법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답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Part 2에서 어떤 패턴으로 오답이 등장하는지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오답 분석해 볼 거고요. 그리고 Part 2의 청취 포인트와 함께 질문 유형들을 오늘 모두 정리해보고 제가 준비한 실전 연습 문제로 풀이까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Part 2는요. 이와 같이 Mark your answer on your answer sheet 이라는 문구가 두 단어로 나누어서 25문장이 쭉 출력이 되어 있어요. 자, Part 2는 유일하게 보고 듣는 파트가 아닙니다. 100% 듣기만 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지에는 영양가 없는 정보들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뿐이죠. 자, 음성은요. 질문이 나오고요. 보기 3개가 연달아서 등장을 할 거예요. 이때 이 질문과 답변 사이사이의 간격이 약 한 1.3초에서 한 1.4초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짧은 텀이지만 우리는 그 간격을 또 잘 활용을 하면서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전략 알려드릴게요. 자, Part 2에서요. 질문이 딱 나오면 일단 질문의 앞부분을 바탕으로 어떤 유형의 질문인지를 바로 파악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who 이렇게 시작하는 질문을 듣게 된다면 의문사 의문문이구나. 또는 will the manager extend 이렇게 시작한다면 조동사 의문문이네. 자, 이렇게 앞부분을 잘 들어주시면 질문의 유형이 보통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기는 해요. 우리가 질문 끝에 이렇게 right, 꼬리가 붙어 있는 이런 유형의 부가 의문문의 경우는 이제 질문 끝을 듣고 유형을 파악해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air or train과 같이 선택 의문문 경우도 질문 끝을 통해서 선택 의문문임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의 유형을 일단은 파악해 주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서요, 질문을 우리말로 간추려서 되뇌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만 합니다. 앞서 제가 질문과 답변 사이사이 간격이 약 한 1.34초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간격을 활용하셔서 이 질문의 요점을 계속 우리말로 되뇌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Part 2는요. 여러분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쉽게 말해 영어로 말귀를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를 평가하는 그런 목적의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와 소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질문의 의도를 기억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되뇌어 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보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각 보기의 오답 여부를 기호로 표시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Part 1에서도 우리가 오답을 소거하면서 접근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정답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오답 소거법을 Part 2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정답이면 동그라미, 오답이면 X. 조금이라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망설이지 마시고요. 일단은 세모 표시를 해두고 넘어가 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오답을 소거해 가는 식으로 정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Part 2는요, 굉장히 순발력 있게 문제를 풀어주셔야만 합니다. 이 질문과 답변 3개가요, 계속해서 연달아 25문제가 이어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놓친 문제가 있다면 계속 고민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과감하게 그 문제는 스킵하시고요. 다음 문제로 집중하면서 놓친 문제는 그냥 버리고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만 합니다. 뒤돌아서 미련을 갖고 계속 생각하는 것은 고득점 달성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전략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학습을 해야 우리가 Part 2에서 만점을 달성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파트 2에는요. 시험에 나오는 질문들의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질문 유형별 답변 패턴들이 어느 정도 풀이법처럼 정리가 되어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 유형에 따른 답변 패턴을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만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루에 적은 양이어도 매일매일 학습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셔서 Hackers TOEIC이라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 안에 매일 토익 학습이라는 아주 고퀄리티 무료 컨텐츠가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셔서 적은 양이어도 꾸준히 반복적으로 학습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파트 2는요. 어찌 됐든 정확히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청취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신다면은 만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파트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 직청직해 능력을 평소에 많이 쌓아 올리는 훈련을 위해서 받아쓰기와 쉐도잉 훈련을 반드시 병행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쉐도잉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리뷰를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문제를 푸시면서요. 리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 놓친 것 같아. 혹은 리뷰가 좀 필요하겠는데 싶은 문항들은요.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문제를 풀 때 별 표시를 해두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난 후에 채점하면 틀린 문제와 별 표시가 되어 있는 문제들에 한해서 깊이 있게 리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받아쓰기도 해보시고요. 내가 왜 놓쳤는지, 어떤 부분을 듣지 못했는지, 듣지 못한 이유는 어휘력의 문제인지, 발음의 문제인지 받아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진단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리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요. 반드시 쉐도잉을 병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좀 정해드릴게요. 그냥 막연하게 따라읽기 해야지 하기보다는 하루에 15분을 투자해서 쉐도잉을 하는 시간을 매일 만들어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지키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까요? 자, 하루 15분. 많지 않아요. 15분 동안만 따라읽는 연습을 진행해 주시되 단 매일 훈련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따라읽기를 해야 하느냐? 파트 2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질문과 문장들을 듣고 따라읽는 식으로 쉐도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맞힌 문제는 넘어가고 틀린 것만 쉐도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스크립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문장들을 다 따라읽는다. 가급적 스크립트를 보지 않고 따라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듣고 영어로 따라 말해보고요. 그 다음에 듣고 다시 우리말로 해석을 내뱉어 보고요. 이와 같은 식으로 하루 15분을 투자하신다면은 파트 2에서 여러분 분명히 고득점 달성하실 수 있을 거고요. 감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신을 갖고 모든 문제들을 다 동그라미와 X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만점을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파트 2에서 출제자들은 어떤 식으로 오답을 구성할까요? 이 오답들의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신다면은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는요. 혼동어를 사용하는 오답인데요. 말 그대로 혼동을 줄 만한 단어를 함정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 속에 등장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발음이 좀 비슷하거나 혹은 연상해 볼 법한 단어들을 함정으로 제시할 경우에 응시자들은 뭔가 그럴싸한 매력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혼동어를 사용하는 오답을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What time will the play begin? 연극은 몇 시에 시작할까요? 라는 질문에 자, A번부터 볼게요. I liked the actress very much. 저는 그 여배우를 정말 좋아했어요 라고 했는데요. 일단 질문의 의도하고는 당연히 무관한데 여러분 A번에서 이 actress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제시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누군가는 이 질문 속에 play라는 연극을 듣고 이 actress라는 연상 표현을 듣는 순간 강한 매력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자, 그리고 B번으로 가볼까요? In about hour.
1시간 정도 후에요. 라는 시간으로 답을 적절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점으로 답하는 B가 당연히 정답이 되어야만 하겠죠. 자, 근데 보기 C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I can arrange a display. 제가 진열을 준비할게요. 라고 했는데 이때 display라는 표현을 왜 굳이 이 자리에 넣어놨을까요? 질문 속에 play 하고요. display 하고요. 일부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제시할 경우에 역시 응시자들은 강한 매력을 또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혼동 어휘를 사용하는 오답 보기에 주의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유형은요. 주체를 혼동한 오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트 2는 나와 너의 대화를 전제로 하고 듣는 파트입니다. 따라서요. Will you help me to organize a party? 파티를 준비하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질문의 대상은 you, 상대방이잖아요. A번 보세요. He contacted the catering company. 그는 출장 연회 업체에 연락했어요. 이때 그가 누굴 지칭하는지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파트 2는요. 컨텍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파트예요. 상황을 전제로 하고 듣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he라는 대명사가 등장할 경우 he가 지칭하는 대상이 반드시 질문 속에 제시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엉뚱한 이런 대명사, 알 수 없는 주체를 사용하는 이런 함정들에 주의해 주셔야 돼요. 답변은 Sure, I can help you.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수락하는 응답이 정답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세 번째는요. 시제를 혼동한 오답이에요. 예문을 통해 볼까요? Are you attending the seminar? 세미나에 참석하실 건가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때 질문 속에 이 진행형은요. 가까운 미래를 대신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답변에서 세미나에 참석할 건가요? 라는 질문에 I think I can make it. 제 생각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로 네, 참석할 거예요. 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A가 이제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보기 B번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No, I didn't go. 자, 아니요, 저는 가지 않았어요. 라고 했는데, 물론 no로 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I didn't go 라는 이 부분에서 질문에서 묻고 있는 것은 앞으로 세미나에 갈 것인지 참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가지 않았어요. 라고 말을 하면 시제의 불일치로 인해서 문맥이 부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B번은 시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미래로 질문했을 때 과거로 답을 하면 오답이구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정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문맥에 따라서 시제가 일치되지 않아도 답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비교로 가볼까요? When will you send me the final guest list? 자, 저에게 언제 게스트 목록, 최종 목록을 보내주실 건가요? 라는 질문에요. I already emailed it last week. 제가 이미 지난주에 그거 이메일 보내드렸어요. 라고 답을 한다면 굳이 언제 보낼 거예요? 라는 미래로 답은 하진 않지만 충분히 말이 되죠. 네,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해결됐어요. 이미 보내드렸잖아요. 라고 말을 한다면. 따라서 시제를 혼동하는 오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접근을 해주셔야만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의문사 의문문에는 yes or no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Part 2에서는요. 무조건 오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의문사 의문문은 정보를 요구하는 의도의 질문이란 말이죠. 따라서 네, 아니요 라는 긍정, 부정의 답변을 취할 수 없습니다. How often do you go on vacation? 얼마나 자주 휴가를 가시나요? 라는 이 질문은요. 얼마나 자주, 즉 빈도에 대해서 묻는 의도의 의문사 의문문이잖아요. 따라서 once a year. 1년에 한 번이요. 라는 의문사가 요구하는 정보로 답을 해야 하는데 네, yes 라고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조건 의문사 의문문에 yes or no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취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듣기를 할 때 어떤 단어들에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내용어와 기능어에 대한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자, 우선 내용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중요한 내용을 전하는 단어를 뜻합니다. 영어로는 content words라고 하는데요. 보통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의문사와 같은 단어들이 바로 내용어의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 문법적인 기능만을 담당하는 단어들은 그냥 기능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요, 여러분, 영어는요, 강세가 놓이는 언어거든요. 성우들이 강세를 두어 읽다 보니까 일부 단어들은 좀 뭉개어지거나 혹은 아예 발음이 잘 안 들리는 탈락이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듣기를 할 때에는 항상 강세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강세가 놓이는 단어들이 바로 이 내용어이기 때문이에요. 자, 중요한 내용을 전하는 단어 위주로 성우들이 강세를 정확히 두어 읽기 때문에 이 강세에 집중을 해야 우리가 빠르게 이 문맥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기능어는 강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뭉개어지거나 탈락되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Who is representing our company at the trade show? 자, 이 질문에서 어떤 단어들의 강세가 놓일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의문사, 동사, 명사, 그리고 명사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전하는 단어들의 성우는 정확히 강세를 두어 읽을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비동사나 혹은 대명사, 전치사, 관사에는 강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는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듣기를 할 때는 이런 기능어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 파트 2는 백지 상태에서 듣기만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청취력을 더 많이 요구한다는 거죠. 따라서 강세에 최대한 집중해서 듣는다. 자, 그럼 두 번째 의문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Did my assistant contact you about the order? 자, 이 질문에서 강세가 놓이는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Assistant, contact, order. 이 세 단어의 강세가 놓여 발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나머지 아이들은 이제 기능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강세가 놓이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의 귀에는 정확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파트 2 쉐도잉 훈련을 할 때에도 이 내용어에 최대한 강세를 정확히 두어 읽는 연습, 반대로 기능어에는 약간 힘을 빼고 약간은 이렇게 뭉개뜨리면서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청취 포인트를 살펴봤으니까요. 본격적으로 Part 2에 나오는 질문 유형별 분석 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에는요, 시험에 나오는 질문들의 유형이 정해져 있는데요. 크게는 그 질문 유형을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의문사, 의문문과 비의문사, 의문문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유형을 분류하는 가장 큰 기준은요, yes or no로 답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되는데요. 의문사, 의문문은 yes or no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질문들의 집합인 반면에 이 비의문사 의문문은 yes or no로 답변이 가능한 질문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비중을 놓고 보았을 때 의문사 의문문의 비중이 꽤 큰 편인데요. 의문사 의문문 안에서만 평균 한 12문제에서 14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비의문사 의문문의 경우 크게는 또 이 안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쪼개어서 이 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사실 확인 여부를 위해서 묻는 일반 의문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관용적인 쓰임새처럼 특이한 형태를 가진 질문들을 기타 의문문으로 묶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통틀어서 평균 한 13문제에서 15문제 정도 차지하는 편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의문사 의문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시험에는 총 7가지의 의문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문사 의문문은요, 일단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 의도의 질문입니다. 따라서 의문사가 요구하는 정보에 충실하게 답을 한다면 우선순위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yes or no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yes, no 또는 sure, okay, that's right, I agree. 이와 같은 뭐 동의를 한다거나 수락하는 식의 이런 긍정적인 답변 혹은 반대로 거절하는 그런 식의 응답은 절대 취할 수가 없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간접적인 응답에 주의해 주셔야만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의문사 별 그 풀이법들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지만 이 의문사 의문문의 경우 약간 간접적인 답변이 나오는 경우 많은 분들이 조금 당황하는 편이에요. 너무 풀이법 안에서만 접근을 하려고 해서인데요. 조금 예상을 벗어나는 답변, 이른바 간접적인 응답들의 비중이 최근 들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질문의 문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오답을 소거해 나가면서 이런
간접적인 고난도 답변들도 잘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7가지의 의문사 하나하나 답변 패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who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의문사 who는요, 사람을 묻는 의문사 라고 하죠. 자, who, 누가, 누구로 해석이 되는 이 who 의문문에 어떤 답변들이 잘 이어지는지 응답 패턴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사람으로 답을 하면 다들 잘 맞히실 겁니다. 이름이나 혹은 이렇게 assistant, 직책이나 혹은 the woman wearing glasses, 안경 낀 여자요. 이렇게 사람을 뜻하는 표현이 제시된다면 다 잘 맞히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답변들이 또 가능한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사람을 묻는 질문에요. 대명사로 답을 할 수도 있어요. 이때 1 또는 2인칭 대명사로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1인칭 주격으로만 정리해 본다면 I, 2인칭에는 you가 있겠죠. 또는 1인칭 복수로는 we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뭐는 따로 적지 않았냐면 3인칭 대명사는 따로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he, she, or they와 같은 이런 3인칭 대명사는요. 아까 우리 오답 패턴에서 정리했듯이 3인칭 대명사가 정답이 되려면 조건이 있었죠. 질문에서 그 3인칭 대명사가 지칭하는 특정한 대상이 반드시 언급이 되어야만 제시가 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엉뚱한 대명사, 주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대명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답이 될 수 없으므로 여기 제가 1, 2인칭 대명사를 일단 넣어둔 거예요. 그렇죠? 나와 너의 대화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답변 속에 someone, anyone, everyone, no one 이렇게 원으로 끝나는 이러한 대명사를 우리는 부정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사람이나 사람들로도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Samsung, the design team. 회사 이름, 부서명, 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갤럭시 노트를 누가 디자인했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삼성이요. 혹은 디자인 부서가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명이나 부서 이름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왜? 우리가 who라는 의문사를 듣게 될 경우 who 하면 사람만을 기대하고 선택지를 듣게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 막상 이렇게 사람이 아닌 회사나 부서 이름이 나오는 경우에 지우는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소를 묻는 where 의문문이에요. 자, 장소를 묻는 경우에 이렇게 장소로 답을 하면 다 잘 맞히실 건데요. 자, 장소가 아닌 경우에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어떤 답변이 또 가능한지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보고서 어디에 있어?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그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답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Mr. Kim borrowed it. 김 씨가 그것을 빌려갔어요. 혹은 The manager took it yesterday. 매니저가 어제 그거 가져가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곧 장소가 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어떤 물건의 위치를 묻는 경우에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를 밝힐 경우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where이라는 의문사는요, 출처를 문의하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해요. 너 그 소식 어디서 들었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출처로 답을 하면서 이렇게 장소로 굳이 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From today's newspaper. 오늘자 신문에서요. 신문을 통해 알았어요. 이렇게 출처를 밝힐 수도 있잖아요. 또는 웹사이트에서 그것을 찾았어요. My friend told me. 제 친구가 말해줬어요. 이와 같이 출처로 답을 하는 경우에는 꼭 장소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항상 듣기를 하실 때 너무 의문사 하나만 치중해서 접근하려고 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정확하게 앞서 정리했던 그 키워드, 내용어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을 해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 화자가 요구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시점을 묻는 when 의문문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언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시점으로 답을 한다면 대부분 잘 맞히실 겁니다. 그렇다면 시점이 아닌 답변에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어떤 답변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게요. 자, 장소나 혹은 모임, 자리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합병은 언제 발표될까요? 라는 질문에 When will the merger be announced? 라는 질문에 During the staff meeting, at the staff meeting, 직원회의 동안에요 또는 직원회의에서요 로 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장소, 모임 자리에서 발표가 될 거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during 또는 at 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특정 장소나 모임 자리가 등장할 경우 이 when이라는 의문사에도 짝이 잘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가급적 예문을 통째로 암기를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엔 의문사 what으로 가볼까요? 자, 의문사 what은요, 다양한 정보를 묻는 의문문인데요. 이 의문사 what은 우리가 흔히 무엇 또는 무슨 어느로 해석을 하는데 대명사와 형용사로 쓰이는 what으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질문의 형태를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대명사로 쓰이는 what은요, 본인이 질문에서 명사의 역할을 또 대신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등장할 수 있어요. 자, 답을 찾으실 때에는 동사와 명사와 관련된 것으로 답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문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What will you bring to the party? 자, 해석하면 파티에 무엇을 가져갈 건가요? 이기 때문에 가져갈 것으로 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죠. Blueberry cheesecake요. 이렇게. 또는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라고 한다면 주말에 할 것으로 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죠. I'm going to see a movie. 저 영화 볼 거예요. 자, 또는 What is the topic for the seminar? 세미나를 위한 topic, 주제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주제로 답을 찾아가셔야 되니까 time management와 같은 답변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이 what이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에요. 형용사라는 건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요. 자, 형태는 what 뒤에 이렇게 명사가 바로 이어 등장을 하고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명사와 관련된 것으로 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죠. What day does the event start? 행사는 what day? 어느 요일에 시작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이 day라는 명사하고 관련해서 on Tuesday, 요일로 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죠. 또 what time이라고 묻는다면 시간으로 답을 찾고 what position이라고 한다면 직책으로 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hat은 좀 더 우리가 신경 써서 챙겨들어야 할 단어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what 뒤에 이어지는 동사 또는 명사 를 바탕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답을 찾아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문사 what을 정리할 때 꼭 들리는 의문사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which라는 의문사인데요. which라는 의문사는 어느 것 또는 어느로 해석을 하는 의문사로 파트 2에서는 앞서 다룬 의문사 what과 거의 동일한 답변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엄밀히 그 차이점을 짚어보면 의문사 which의 경우 선택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주어진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하는 그런 의문사가 바로 which거든요. 반면 앞서 다룬 의문사 what은 선택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사용이 되는 의문사라는 점이 좀 다르지만 사실 파트 2에서는 context, 상황이 전제되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의문사 what과 which를 크게 구별하고 가실 필요는 딱히 없어요. 자, 역시 which란 의문사도 의문사 what과 같은 대명사와 형용사 케이스로 나눠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형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Which is the printer that isn't working? 자, 작동을 하지 않는 프린터가 어느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답변 볼까요? The one in the staff room. 직원실에 있는 거요. 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 which라는 의문사와 유난히 짝이 잘 맞는 답변이요. 바로 지금처럼 the one이라는 이 대명사를 활용하는 응답이에요. 이때 the one이라는 건 질문 속에서 언급된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이 질문의 경우 the printer, 명사 프린터를 대신하는 대명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which라는 의문사는 the one이라는 대명사가 짝이 정말 잘 맞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렇게 특정한 명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는 형태로 등장해요. 자, 또 다른 예문 볼까요? Which of these bicycles is on sale? 자, 이 자전거들 중에 어느 것이 할인 중인가요? 라는 질문에 the one at the store front. 상점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the one은 the bicycle를 대신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which에는 이렇게 the one이 유난히 짝이 잘 맞습니다. 자, 반면에 이 질문 앞에 which를 what으로 변경을 한다 해도요. 사실 답변은 동일하게 이렇게 the one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which랑 what을 크게 구분지어서 생각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형용사 which는요.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등장을 하겠죠. which design, which restaurant 이렇게요. 자, 답을 선택할 때에는 아까 의문사 what이랑 똑같아요. 명사가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거니까 명사와 관련된 답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Which design? 이라고 질문했을 때 the first one 이런 식으로요. 첫 번째 게 좋아요. 라는 말로 첫 번째 디자인을 대신하는 이 one이 또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 which restaurant라고 했을 때 식당으로 답을 찾아가시면 되니까 어떤 식당? Tony's Pizzeria. 이렇게 식당의 이름으로 답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의문사 which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유를 묻는 의문사 why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의문사 why는요, 의문문 중에 오답률이 다소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요, 청취력을 많이 요구하고 또 약간 논리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기도 하는 의문사이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질문을 한번 확인해 보죠. Why do you study so hard? 자,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로 답을 찾아가 주셔야 되겠죠? 답변 패턴 보겠습니다. 일단 이 why라는 이유의 의문사에는요, 크게는 이유나 목적으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접속사 또는 전치사를 활용하는 답변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때문에요 또는 위해서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접속사나 혹은 전치사를 사용하는 답변이 등장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특히 because 같은 이런 이유를 언급하는 접속사가 등장할 경우 because만 듣고 섣불리 답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는 무관한 엉뚱한 이야기가 이어질 경우에는 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because나 혹은 마찬가지 due to 이런 이유를 언급을 하는 접속사나 전치사만을 기준으로 답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만 합니다. 들어보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Y랑 짝이 잘 맞는 답변이 하나 있어요. 바로 to 부정사구인데요. 이때 to 부정사구는요. 보통 part 2에 등장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의미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데 따라서 Y랑은 좀 짝이 잘 맞는 답변입니다. 왜? 뭐뭐 하기 위해서요. 이런 식으로 목적을 의미하는 투부정사구. 그 다음에 마지막. 자, because가 생략된 형태의 그냥 일반 문장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택지가 모두 문장으로 제시가 된다면요. 꽤나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의 청취력을 바탕으로 질문에 적절하게 이어질 수 있는 이유인지 아닌지를 잘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냥 문장으로 제시되는 답변들에 주의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how 하나가 남아 있어요. 의문사 how는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용법도 크게는 3가지로 정리가 될 만큼 아주 쓰임새가 다양한 의문사이거든요. 자, 우선 대표적으로 이 how라는 의문사를 정리할 때에는 how란 의문사 뒤 어떤 어순으로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크게는 방법, 상태, 정도의 용법으로 분류가 됩니다. 일단 방법을 묻는 경우에는요. How will you contact me? 와 같이 의문사 how 뒤에 자, 조동사, 주어, 그리고 일반 동사가 이어지는 형태의 어순으로 등장을 해요. 이때 how는 어떻게 뭐뭐인가요? 라는 방법을 묻는 how가 되는 거고요. 어떻게 저에게 연락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생각해 본다면 연락 방법으로 답을 하는 응답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By phone. 이렇게 연락 수단으로 답을 한다거나 Let me text you. 제가 텍스트, 문자 메시지 보낼게요. 이렇게 연락 수단으로 답을 하는 응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까다로운 답변도 이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Which method do you prefer? 자,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방법을 선호하시는데요? 어떻게 연락할까요? 하고 상대방한테 연락 방법을 오히려 이렇게 되물어 볼 수도 있는 이런 식의 답변 또 나올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요. how가 상태를 묻는 용법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요. How was the seminar? 자, 어순을 보시면 의문사 how 뒤에 비동사가 동사로서 한 번 쓰이고 이렇게 명사가 이어지고 있죠.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안부 인사를 물을 때 How are you today? 라고 묻잖아요. 오늘 기분 어때요? 라고 해석하듯이 이때 how는 상태를 묻는 용법으로 뭐뭐는 어떤가요? 자, 시제가 과거이니까 세미나는 어땠나요? 라는 의미로 지나간 일에 어떤 결과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답변을 한번 확인해 보죠. 세미나가 어땠는지 It was very helpful. 이게 세미나에 대한 자신의 어떤 판단, 의견을 전할 수 있겠죠. 또는 I wish there had been more time for Q&A section. 저 질의응답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했어요. 이렇게 아쉬움을 좀 이야기한다거나 또는 I couldn't make it unfortunately. 약간 예상 밖의 답변인데요. 안타깝게도 저 세미나 갈 수 없었어요.
이렇게도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세미나에 대해서 모르겠네요. 어땠는지 전 몰라요.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간 예상 밖의 답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정도를 묻는 용법의 how예요. 이 경우에는 의문사 how 뒤에 지금처럼 형용사 또는 부사가 붙어서 얼마나 뭐뭐한가요로 해석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뒤에 이어지는 형용사나 부사를 같이 통째로 잘 듣고 접근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how 뒤에 어떤 형용사 또는 부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일단 how long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오래라는 의미의 기간을 묻는 질문이 되는데요. 자, how long will you be in Korea? 한국에 얼마나 오래 계실 건가요? 라는 질문에 자, 기간으로 답을 한다면 for about 3 weeks. 3주 정도요. 너무나 우리가 예상 가능한 답변이 되겠죠? 또는 I'll be leaving next week. 약간 간접적으로 조금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 다음 주에 떠날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직접적으로 이 기간으로 답은 하진 않았지만 이제 곧 떠날 거다. 그러니까 오래 안 있을 거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런 답변도 가능하겠죠. 또 I'm here just for my friend's wedding. 저 여기 친구 결혼식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라는 얘기는 이 답변 역시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다소 까다로운 고난도 답변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총 7가지의 의문사, 의문문 답변 패턴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고득점 달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고득점 핵심 전략을 이 시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의문사, 의문문은 사실 많은 분들이 답변 패턴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좀 자신 있어 하는 파트2의 질문 유형들일 텐데 자, 그럼에도 파트2의 의문사, 의문문이 의외로 오답률이 좀 높게 나온다는 사실. 자, 왜 그런지 2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when하고 이 where이라는 두 의문사는 사실 풀이법으로만 따져보면 어렵지 않을 것 같죠. 하지만 의외로 오답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음이 혼동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문을 한번 들려드릴 건데 앞에 놓이는 의문사가 무엇일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가볼게요. When did you pick up the dry cleaning? Where will the company dinner be held?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When did you pick up the dry cleaning? Where will the company dinner be held? 자, 첫 번째 질문 속 의문사는요. 바로 when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 속 의문사는 where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when하고 where 이 두 의문사는 발음이 쉽게 혼동될 수 있는데요. 우선 어떻게 발음이 구별이 되는지 우리말 표기대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의문사 when은요.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when으로요. 이때 when이라고 했을 때 이 n 이라는 자음이 여러분 길게 끌어보시면 when 했을 때 코 주변에 진동이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건요. 미국, 영국, 호주식, 캐나다식 발음 모두 다 들어있어요. 다 when 했을 때 이 콧소리가 들어있기 마련인데 자, 장소를 묻는 의문사 where 같은 경우는요. 나라마다 약간 발음의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먼저 미국 성우들은요. 굴리는 걸 좋아할 거기 때문에 where 하고 혀를 좀 굴려서 읽어줄 거예요. where. 반면 영국이나 호주식 발음의 경우 where 하고 끝을 건조하게 이렇게 날려버리는 경향이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뒤에 등장하는 조동사까지 빠르게 발음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뒤에 붙어 있는 ha고 어가 발음할 겨를이 없으므로 탈락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when 하고 where 발음을 어떻게 구별을 해야 할까요? 자, 결과적으로 이 장소를 묻는 의문사는 where로만 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콧소리가 있냐 없냐를 놓고 판단을 잘 해주셔야만 해요. when, where. 구별되시나요? 콧소리가 있냐 없냐, when, where. 이걸 놓고 잘 판단을 해서 접근을 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정확히 알아두셔야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출제자들은 선택지에 시점과 장소를 같이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한 번의 의문사를 딱 듣고 캐치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고득점 핵심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자, 의문사, 의문문은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정리한 그 풀이법 내에 답변이 등장할 경우 대부분 잘 맞히실 거예요. 근데 그 풀이법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에 적지 않게 당황할 수 있거든요. 자, 이른바 간접적인 응답들의 비중이 최근 들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간접적인 답변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자,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문사가 요구하는 정보로 답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한다거나 약간 직접적인 의문사가 요구하는 정보로 답은 하진 않지만 논리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바로 간접적인 응답이에요. 자, 첫 번째 예문을 통해 볼게요. 우회적인 응답. Who is going to meet our new clients? 자, 누가 우리의 새로운 고객들을 만날까요? 라는 질문에요. 답변 볼까요? It's been cancelled due to the scheduling conflict. 일정 충돌 때문에 취소됐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아무도 고객들을 만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꼭 사람으로 답은 하진 않지만 말은 됩니다. 아예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람으로 답은 하지 않아도 가능해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Where will the workshop take place? 자, 워크숍이란 행사가 어디에서 열릴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요. It will be conducted online this year. 올해는 온라인에서 열릴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 장소는 아닌데 말은 돼요. 그쵸?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질문에 대해서 모호한 응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호한 응답을 쉽게 말하면 모르겠어요 응답인데요. 자, 웬만한 질문 유형에는 사실 다 말이 되는 답변이 모르겠어요 응답이에요. 특히 의문사 의문문에 모르겠어요 라는 식의 답변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직접적으로 몰라요 라고 답을 하기보다는 자, 확인해 볼까요? Where is the guest list for the seminar? 세미나를 위한 손님 리스트, 명단이 어디에 있나요? 라는 질문에 George probably knows. 자, 조지가 알고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한다면 어디에 있는지 장소로 답은 하진 않지만 조지가 알고 있을 거예요에 숨어있는 의도가 있다면 전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지가 알고 있을 테니 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였겠죠. 즉 이 안에는 모르겠어요 라는 응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답을 아는 다른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답변을 떠넘기는 식의 모호한 응답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해요. 자, 두 번째, How do I turn on the printer? 프린터의 기기를 어떻게 켜야 할 수 있나요? 자, 기기 전원을 키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키죠? 라는 질문에 I've never operated it before. 전에 그걸 작동시켜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프린터기를 써본 적이 없다. 즉, 이 안에 진짜 숨은 의도는 따라서 전원을 켜는 그 방법을 저는 몰라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모르겠어요 라는 식의 답변은 우선순위 응답인데요.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고 조금 간접적으로 모르겠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식의 답변이 나오면 변별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들을 여러분 잘 익혀두셔야 파트 2의 고득점 달성이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파트 2의 의문사 의문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문제 푸실 때요. 질문의 요점을 우리말로 간추려서 틈틈이 사이사이 간격을 활용해서 계속 되뇌어가면서 문제 푸시고요. 오답 소거하면서 접근해 보세요. 준비되셨으면 가보겠습니다. Number 1. Where did you buy your new car? A. By 9 o'clock. B. I take the highway. C. At a dealership downtown. Number 2. What did you do over the holidays? A. Late December and early January. B. I went skiing in the mountains. C. Yes, I'm looking forward to it. Number 3. Which floor is the dentist's office on? A. Check the building map. B. I have an afternoon appointment. C. The address is 102 West Milton Street. Number 4. When did you start working for the firm? A. You will be trained as a sales clerk, B. usually around 6 p.m. C. I have been here for 2 years. Number 5. Why haven't you submitted the draft yet? A. By Tuesday morning. B. Leave them on the front desk. C. I still need to have it proofread. Number 6. Who is designing our new logo? A.
We haven't chosen anyone yet. B. Yes, we're hiring. C. I talked to their department. Number 7. How much did you pay for the flight? A. Let's go to the airport early. B. Actually, Lisa bought the ticket. C. Heavy rain delayed my flight by an hour. 자, 1번 C, 2번 boy, 3번 A, 4번 C, 5번 C, 6번 A, 7번 boy가 되겠습니다. 자, 잘 맞추셨나요?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1번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Where did you buy your new car? Where did you buy your new car? 네, 가볼까요? Where did you buy your new car? 앞에 의문사 바로 where였습니다. 앞에 있는 의문사 where가 발음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Where did you buy? Where did you buy? 이렇게 발음되죠. Where 하지도 않아요. 자, 그럼 새로운 차를 어디에서 구매했나요? 자, 차를 구매한 장소로 답을 한다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차 어디서 샀어? 이렇게 되뇌볼까요? By 9 o'clock. By 9 o'clock, 9시까지요는 시점이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함정으로 시점을 제시하는 이유는 이 where라는 의문사를 누군가는 when, 시점으로 혼동하고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주의하셔야 되겠죠. 보기 B번 볼게요. 어디서 샀어? I take the highway. I take the highway. 저 highway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요 라고 했는데 고속도로라는 단어는 아마도 자동차에서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함정으로 제시한 혼동어휘가 되겠죠. 질문의 의도와 무관합니다. 자, 그럼 오답 2개 소거되면 정답은 안 들어도 C예요. 그렇죠? At a dealership downtown. At a dealership downtown. 시내에 있는 자동차 대리점에서요 라는 장소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답은 C로 선택을 해주셔야만 하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2번 들어볼게요. What did you do over the holidays? What did you do over the holidays? 네, 질문 앞부분에 What did you do over the holidays? 자, 중요한 키워드는 What did you do over the holidays? What, do, holidays 이렇게 잘 챙겨 들으셨다면 잘 하셨고요. 자, 휴가 동안에 휴일 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했는지 한 것으로 답을 찾아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Late December and early January. 네, A번은 오답으로 소거 가능하겠죠. 왜? 얘는 시점으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휴가 동안, 휴일 동안 한 일하고는 무관합니다. B번 들어볼게요. I went skiing in the mountains. 네, I went skiing in the mountains. 저 산에 스키 타러 갔어요. 그러니까 스키를 타러 갔다는 자신이 holiday 동안 한 것으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B번이 되어야만 하겠죠. 보기 C 들어볼까요? Yes, I'm looking forward to it. 자, C. 자동으로 소거 가능하겠죠. 왜요? Yes. 라고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C는 Yes만 듣고도 오답 소거 가능하시면 정답 boy.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은요. 다 의문사가 요구하는 정보에 다소 충실하게 지금 답을 제시하고 있었던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제 3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3번 난이도가 약간 높아졌어요. Which floor is the dentist's office on? Which floor is the dentist's office on? 자, 질문 앞부분 which floor 였습니다. 자, the dentist office, 치과는 몇 층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때 which 뒤에 floor, 자, 명사인 floor, 층하고 관련해서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뭐 층수로 답을 한다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A번 들어볼게요. Check the building map. Check the building map. 건물 지도를 확인해 보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몇 층인지 전 모르겠네요. 몇 층인지 알 수 있는 건물의 지도를 확인하세요. 정답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A번은요,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저는 몰라요 라는 식의 모호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알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모호한 응답에 해당이 된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자, A번 넘어가서 B번 볼까요? I have an afternoon appointment. 저에게는 afternoon appointment, 오후 예약,
있어요 라고 했는데요. 아마 질문 속에 치과에서 연상할 수 있는 예약, appointment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함정을 제시한 듯한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C 들어볼게요. The address is 102 West Milton Street. 네, 질문의 의도, 층수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주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 층인지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기 C는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정답 A번으로 잘 선택해 주셔야만 하는 문제였고요.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When did you start working for the firm? When did you start working for the firm? 자, 빈칸에 들어갈 표현 한번 넣어 읽어볼까요? When did you start working for the firm? 자, 회사를 위해 언제 일을 시작하셨나요? 그러니까 일을 시작한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You will be trained as a sales clerk. You will be trained. 당신은 훈련을 받게 되실 거예요. Sales clerk으로서, 판매원으로서 훈련을 받게 될 거다. 이거는 근무를 시작한 시점을 묻는 질문하고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A는 답이 될 수 없겠죠. 아마 working이라는 표현 때문에 train이라는 연상 표현을 넣어놓은 듯한 함정이네요. 보기 B번. Usually around 6 p.m. 자, 매력적인 함정인데요. Usually around 6 p.m. Usually around 6 p.m. 보통 오후 6시에요 라고 시점으로 답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when만 놓고 판단을 한다면은 around 6 p.m. 이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B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질문의 문맥을 생각하셔야 돼요. 일을 시작한 시점을 물었는데 보통은 오후 6시요 라고 말을 하면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너무 의문사 하나만 치중해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강세에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듣고 이 질문의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보기 C로 넘어갈까요? I have been here for 2 years. I have been here for 2 years. 자, 해석하면 저 2년 동안 이곳에 있어요. 좀 의역한다면 2년째 일하고 있어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약간 우회적으로 답을 했는데요. 2년째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2년 전에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About 2 years ago 이렇게 답을 했다면 되게 직접적인 답변이 되는 건데요. 2년 전에요 라고 답을 하지 않고 저 여기서 일한 지 2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답변을 우리는 이제 좀 우회적인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요. 보기 C로 선택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Why haven't you submitted the draft yet? Why haven't you submitted the draft yet? 네, 여러분 내용어를 잘 따라가셔야 돼요. 강세가 놓이는 키워드 빈칸 들어볼까요? 뭐였어요? Why haven't you? 하고 잘 따라오세요. Why haven't you submitted the draft yet? 단어 점검 submitted the draft yet. 여러분 submit이라고 하면 제출하다 그리고 draft라는 것은 초안을 뜻하는 표현이죠. 그러면 why haven't로 시작했으니까 왜 안 하셨나요? 가 되겠죠? 왜 초안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죠? 라는 질문입니다. 자, A번부터 볼게요. 초안을 제출하지 않은 적절한 이유를 찾아보셔야 돼요. By Tuesday morning. A는 너무 오답이다. 이거는 화요일 오전까지 라고 했기 때문에 오답인데 아마 submit, 제출하다라고 하면 우리 흔히 마감일 같은 거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이렇게 마감일, 기한을 의미하는 A와 같은 답변을 함정으로 제시한 것 같네요. 보기 B. Leave them on the front desk. Leave them on the front desk. 프론트데스크에 그것들을 두세요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제출하지 않은 이유하고는 무관합니다. 아마도 제출하다라는 submit 동사에서 연상할 수 있는 표현들을 지금 다 제시하고 있는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보기 C 들어볼게요. 왜 제출 안 했어요? I still need to have it proofread. 네, I still need to have it proofread. 여러분, 우리 동사 원형 proofread라고 하면 교정을 보다, 오차가 있는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교정 보는 과정을 바로 proofread라고 해요. 그러면 저 여전히 그것을 have it proofread, 그것을 교정이 되어지도록 해야 돼요. 즉, 교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출을 아직까지는 못했다라는 응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요. 초안을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적절히 답을 하는 정답 C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앞에 because가 생략이 된 응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넘어가서 6번 확인해 볼게요. Who is designing our new logo? Who is designing our new logo? 네, 빈칸 채워 읽어보세요. Who is designing our new logo? 자, 우리의 새로운 로고를 누가 디자인하고 있나요? 라는 사람을 묻는 질문입니다. A번 볼게요. We haven't chosen anyone yet.
We haven't chosen anyone yet. 아직 우리 아무도 정하지 않았어요. 누가 로고를 디자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아무도 정하지 않았다. 선택하지 않았다. 그럼 이 안에 숨은 의도는요. 누가 로고를 디자인할지 몰라요.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요. 정답은요. 모호한 응답. 정답률 100%인 응답이 되겠죠. 자, B번 볼게요. Yes, we're hiring. B번은 확실히 오답, yes로 답을 할 수 없으니까요. 보기 C 들어볼게요. I talked to their department. 네, I talked to their department. 그들의 부서에 이야기했어요. 질문에서 요구하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을 묻는 질문하고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C는 오답, 정답 A 이렇게 연결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7번 확인해 볼까요? How much did you pay for the flight? How much did you pay for the flight? 가볼까요? How much did you pay for the flight? 자, 비행기를 위해서 how much는 여기서 얼마라고 해석하셔야 되겠죠. 얼마를 did you pay? 지불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 가능한 답변은요. 지불한 금액으로 답을 하는 거잖아요. 자, A번 확인해 볼게요. 얼마를 내셨나요? 이렇게 가볼까요? Let's go to the airport early. 공항에 좀 일찍 가자. 이거는 질문의 의도하고는 무관합니다. flight 때문에 공항이라는 혼동어휘를 사용하는 오답이죠. Actually, Lisa bought the ticket. 얼마를 냈니? 라는 질문에. Actually, Lisa bought the ticket. 저 실은 Lisa bought the ticket. 리사가 티켓을 샀어요. 즉, 이 비행기 티켓을 구매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리사예요. 이 안에 숨은 의도가 있다면요. 얼마를 냈는진 리사가 알아요. 리사한테 물어보세요. 전 모르겠네요. 라는 모호한 응답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보기 B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보기 C 확인해 볼까요? Heavy rain delayed my flight by an hour. 네, 여러분 보기 C는요. Heavy rain, 폭우가요. 제 비행기를 1시간가량 지연시켰어요. 인데 이건 질문의 의도, 금액을 묻는, 얼마를 냈는지를 묻는 질문의 의도하고는 무관합니다. 역시 fly 때문에 여기 fly 반복어를 사용하고 있는 함정이 또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boy. 여기까지. 자, 어떻게 의문사 의문문 다 잘 맞추셨나요? 우리가 뒤로 갈수록 약간 예상 밖의 답변들이 좀 대거 등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좀 간접적인 답변들에 여러분들이 강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응답을 마치기 위해서는요. 일단 오답을 최대한 소거해 나가셔야만 하는데 오답을 소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질문은 정확하게 듣고 접근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 의도의 의문사 의문문을 정리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비의문사 의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비의문사 의문문은 yes or no로 답변이 가능한 질문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자, 크게는 일반 의문문과 기타 의문문으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 볼 건데요. 자, 먼저 일반 의문문은 긍정 또는 부정의 여부를 묻는 의도의 질문들이에요. 평균 7, 8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질문의 생김새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고요. yes or no로 답변이 가능한 질문들이기는 하나 yes or no가 생략이 되어버릴 경우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질문 유형입니다. 따라서 이 yes or no가 생략되어 있는 답변들을 이 시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형태부터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이 일반 의문문은요, 우선 사실이나 의견을 확인하려는 의도의 질문들인데 일단 첫 번째 조동사 의문문, 예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Did you do your homework? 이렇게 조동사로 시작하는 질문을 우리는 이제 일반 의문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질문의 의도는 숙제했어요? 이니까 상대가 숙제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의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Didn't you do your homework? 질문 앞에 not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런 형태의 질문을 우리는 부정 의문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동사 의문문 혹은 비동사로 시작하는 비동사 의문문 앞에 부정어 not을 포함하는 경우에 이를 우리는 부정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해석은 숙제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때 부정어 not은 축약형으로만 위치할 수 있다라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문장 끝에 꼬리를 붙여서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같은 문맥으로요. You didn't do your homework, did you? You did your homework, didn't you? 자, 이렇게 앞에 문장인데 꼬리처럼 뭐가 붙어있는 이런 형태의 질문을 우리는 부가 의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4가지 질문 유형들을 우리가 한 번에 정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4가지 질문은요,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의도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숙제했어? 숙제 안 했어? 너 숙제 안 했지, 그치? 너 숙제했지, 그치 않아? 이 네 가지 질문은요, 결국 다 뭘 확인하려는 의도의 질문이에요. 상대가 숙제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점은 동일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 네 가지 질문들의 답변은요, 모두 동일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 여러분 질문 앞에 낫이 있거나 꼬리가 붙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형태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되뇌가세요. 이 네 가지 질문 모두 숙제했어요? 이렇게 되뇌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을 전략으로 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답변을 확인해 볼게요.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 숙제를 했다면 yes, 하지 않았다면 no로 답할 수 있겠죠. 이때 yes or no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네, 아니요 라고 해놓고 질문의 문맥과는 무관한 엉뚱한 내용을 이어서 언급한다면 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Yes or no는 결코 정답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yes or no는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생략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yes or no가 생략이 되어버리면 답변이 약간 간접적인 응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I stayed up late doing homework 이라고 한다면 저 숙제하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이니까 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반면에 I haven't had time for that. 저 그것을 위한 시간이 없었어요 라고 말을 하면 따라서 숙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yes or no가 생략이 되어버리면 변별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런 식의 답변을 우리가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질문의 문맥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죠. 강세에 집중해서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는 건지 그 핵심을 정확히 뽑아주셔야만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오답을 소거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세요. 이번에는 일반 의문문 가운데 의문사를 포함하는 일반 의문문이 있어요. 자, 어떤 형태의 질문인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나이를 물을 때 How old are you?로 질문을 하는데 특히 초면에 우리가 나이를 묻는 경우에 약간 신뢰가 되는 그런 문화도 있잖아요. How old are you? 라고 하면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나이를 묻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공손하게 물어볼 수는 없을까요? 자, May I ask how old you are? 이렇게 물으면 조금 더 정중한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의문사를 포함하는 일반 의문문입니다. 소위 간접 의문문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더 정중하게 정보를 요구하는 의도의 질문이에요. 자, 일단 형태를 보시면 May I ask라는 이렇게 조동사로 시작하는 일반 의문문의 어순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중간에 how old라는 의문사가 끼어 있는 거죠. 이때 의문사는요, 접속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어순이 How old are you가 아니죠. How old you are. 이렇게 문장의 어순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몇 살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내가 좀 더 공손하다. 그래서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의문사를 포함하는 형태의 일반 의문문이다. 그렇다면은 파트 2의 핵심은 의도 파악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은 형태는 다르지만 의도는 결국 동일합니다. 그쵸? 뭐가 궁금한 거예요? 나이가 궁금한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보를 요구하는 이 의문사 의문문의 의도와 동일하므로 의문사가 요구하는 정보에 충실하게 답을 하면 우선순위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는 May I ask에 대한 yes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생략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이로 답을 한다면 해결이 가능한 거죠. 질문에 대한 이 의문사가 요구하는 정보로 충실히 답을 한다면 우선순위 응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일반 의문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바로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자, 확인하려는 의도의 질문들입니다.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지 그걸 기억하고 되뇌가 주셔야 돼요. 최대한 오답 소거하시면서 문제 풀어보시고 오세요. 가볼게요. Number 1. Are you coming to the meeting in the conference room? A. Please have a seat over there. B. We discussed our new survey. C. I'll be giving a presentation. Number 2. The upstairs neighbors get too loud at night, don't they? A. You can also take the stairs. B. I'll speak to them about that later. C. No, it's open late every night. Number 3.
Don't you know the owner of the store personally? A, No, I don't have it. B, I own several items. C. We went to school together. Number 4. Do you know how often the bus runs? A, It's free for students. B, You can't stop here. C. Every 5 minutes. Number 5. Have you read the new George Lewis novel? A, About two families. B, I didn't know it was out yet. C. He hasn't been around here lately. Number 6. Is the return policy for the computer valid throughout June? A, When does your flight leave? B, Around 4 o'clock. C. You should check the receipt. 자, 1번 C, 2번 boy, 3번 C, 4번 C, 5번 boy, 6번 C입니다. 자,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들어볼까요? Are you coming to the meeting in the conference room? Are you coming to the meeting in the conference room? 자, 질문 앞부분 Are you coming to the meeting? 자, 이 질문의 핵심은요. 회의에 오시나요? 이걸 뽑아내는 거예요. 자, 회의실에서 열리는 회의에 오실 건가요? 라는 질문에 자, A번 볼까요? Please have a seat over there. Please have a seat over there. 저기 있는 자리에 앉아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회의에 올지, 즉 참석 여부를 확인하려는 의도하고는 무관합니다. 아마 회의실이라는 표현 때문에 좌석이라는 표현을 끄집어낸 듯한 오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B번 볼게요. We discussed our new survey. We discussed our new survey. 우리는 설문조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역시 질문의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회의에 올지를 물었는데 설문조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말이 되지 않죠. 자, 보기 C 넘어갈게요. I'll be giving a presentation. I'll be giving a presentation. 자, 저는 발표를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발표를 할 거예요 라는 이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 안에 진짜 숨은 화자의 의도가 있다면요. 아, 회의에 올 거란 얘기네요. 회의에서 발표를 할 거예요 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에는요. yes가 생략이 된 응답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 C로 선택해 주셔야만 하는 문제였고요. 선택지가 이렇게 모두 완전한 문장의 형태로 등장할 경우에는 난이도가 약간 높아질 수 있겠죠. 정확하게 그 문맥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오답을 소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The upstairs neighbors get too loud at night, don't they? The upstairs neighbors get too loud at night, don't they? 가볼까요?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The upstairs neighbors get too loud at night. Don't they? 꼬리가 붙어있는 부가 의문문입니다. 자, 그럼 해석해볼까요? 위층의 이웃들이 밤에 get too loud. 너무 시끄러워요. 그렇지 않나요? 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부가 의문문에 담겨있는 약간 안에 뉘앙스, 화자의 어떤 태도 같은 것을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위층 이웃이 밤에 너무 시끄러워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약간 어때요? 상대방에게 동의를 원하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가 좀 느껴지시나요? 자,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이 부가 의문문입니다만 사실 파트 2는 컨텍스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말에 담긴 어떤 화자의 태도나 분위기까지 파악해야 할 만큼 어렵게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참고로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우선 yes or no로 답변이 가능한 질문이므로 만약에 밤에 너무 시끄럽다면 yes, 그렇지 않다면 no.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죠? 한번 A번부터 점검해 볼게요. You can also take the stairs. You can also take the stairs. 당신은 계단을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라고 했는데요. 질문의 의도하고는 무관하죠. upstairs 때문에 stairs, 발음이 일부 비슷한 단어를 끄집어낸 함정입니다. B번은요. I'll speak to them about that later. I'll speak to them about that later. 제가 그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라고 했는데요. 이때 이 them이라는 대명사는 누굴 지칭하는 걸까요? 질문 속에 neighbors를 의미하는 거겠죠. 제가 이웃들에게 이야기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앞에는 yes가 생략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밤에 시끄러워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쵸? 따라서 정답은 B번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C 한번 확인해 볼게요. No, it's open late every night. 자, no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No 라고 이야기하면 시끄럽지 않아요 라는 의도가 되는데 그와 무관하게 every night, 매일 밤 그곳은 늦게 open late, 열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늦게 문을 연다? 라는 것하고는 일단 질문의 의도, 이웃의 그 소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의도하고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C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no만 듣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 오답이었어요. 정답은 boy. 자, 3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Don't you know the owner of the store personally? Don't you know the owner of the store personally? 가볼까요? Don't you know the owner of the store? 그렇죠. personally 했어요. 그러면 자, 개인적으로 personally, 개인적으로 그 상점의 owner, 소유주를 알고 있지 않나요? 가 되겠네요. 상점의 소유주, 즉 뭐 사장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 않아요? 알지 않아요? 에서 not은 굳이 무시하고 접근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not을 포함해서 알지 않아요? 이렇게 안 가셔도 돼요. 왜? 어차피 답변은요. Do you know? 하고 동일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이걸 확인하려는 의도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A번부터 들어볼게요. No, I don't have it. 여러분 매력적인 함정이죠. 하지만 잘 피해 가셨을 거예요. 왜? No, I don't have it. 아니요, 저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해서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no만 듣고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B번으로 넘어갈까요? I own several items. I own several items. 저에게 몇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질문의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엉뚱한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 질문 속에 store 때문에 뭐 items 이런 걸 넣어놓은 듯하고 또 owner 하니까 이렇게 own, 소유하다, 발음이 일부 비슷한 단어 own을 넣어놓은 함정이 되겠네요. 자, 보기 C가 그럼 정답이겠네요. We went to school together. We went to school together. 여러분 우리 go to school이라고 하면 학교에 다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we, 이때 we라는 이 대명사는 화자와 그리고 질문 속에 언급된 그 the owner을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 같이 학교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앞에는 yes가 생략이 된 응답, 정답은 C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4번 들어볼까요? Do you know how often the bus runs? Do you know how often the bus runs? 네, 여러분, do you know? 건너뛰고 의문사 들어있었죠. How often 이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자주 버스가 운행이 되는지 아세요? 가 되겠죠. 버스가 다니는 그 빈도로 답을 하는 응답을 선택해 볼 수 있겠는데 It's free for students. students, 학생들에게는 무료입니다. 는 빈도를 묻는 문제하고 의도하고는 무관합니다. B번으로 갈게요. You can't stop here. You can stop here. 이곳에서 내릴 수 없어요. 아마 질문 속에 bus 때문에 stop이란 표현을 끄집어낸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정답은 C인데 우리가 예상하는 답변이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Every 5 minutes. 네, 예상 적중이네요. Every 5 minutes, 5분 간격으로요 라는 말로 버스가 5분마다 다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C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5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Have you read the new George Lewis novel? Have you read the new George Lewis novel? 가볼까요? Have you read the new George Lewis novel? 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have you read 하면 읽었나요? 의 의미가 되고 새로운 조지 루이스의 소설책을 읽으셨나요? 가 되는데 이 질문의 의도는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의도예요. 그렇죠? 자, 읽었어요? About two families. About two families, 두 가족들에 관해서요. 이거는 마치 책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듯해요. 그러나 읽었나요? 라는 질문에 읽었어요. Yes or no? 긍정, 부정도 아닌 질문 속에 아마 novel에서 연상할 수 있는 이런 about two families,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듯한 함정을 제시한 오답이 되겠습니다. 보기 B번 들어볼게요. I didn't know it was out yet. I didn't know it was out yet. 이때 여러분 be out 또는 come out 이라고 하면요. 출판되다, 출간되다 이런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그러면 전 그것이 출판되었는지 몰랐어요. 의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때 it이라는 대명사는 그럼 뭘 의미한다라 볼 수 있냐면 바로 질문 속에 the novel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전 소설책이 출간된 줄 몰랐어요.
라는 말 안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안 읽어봤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앞에 no가 생략이 된 응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정답은 이제 boy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혹은 약간 반전 응답, 간접적인 응답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나온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거예요. 소설책이 새로 나왔는지. 자, C로 넘어갈게요. He hasn't been around here lately. 네, He hasn't been around here lately. 그는 최근에 이곳에 온 적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요. 질문 속에 이 조지 루이스라는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듯한 대명사 he를 사용하고 있지만 뒤에 문맥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오답으로 소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Is the return policy for the computer valid throughout June? Is the return policy for the computer valid throughout June? 네, 여러분 끊으면서 볼까요? Is the return policy for the computer 여기까지가 주어인데요. Is the return policy for the computer. 주어가 좀 길어요. The return policy for the computer. 컴퓨터를 위한 return policy는 환불 정책이 되겠죠. 이 환불 정책이 valid throughout June? 가볼까요? valid라고 했습니다. 유효한이란 뜻의 형용사죠. 그러면 6월 내내 유효한가요? 유효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려는 의도의 질문입니다. 자, A번부터 볼게요. When does your flight leave? 환불 정책이 유효한지를 묻고 있는데 당신의 비행기는 몇 시에 언제 떠나나요? 라고 물었어요. 언제 떠나는지에 대해서 되묻고 있지만 질문의 의도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렇죠? 자, 정책이 유효한지를 묻는 거잖아요. B번 갈게요. Around 4 o'clock. Around 4 o'clock. 오답들이 너무 확실히 소거가 되네요. 4시라는 시점으로 답을 했는데 질문의 의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You should check the receipt. 근데 답변에서요? You should check the receipt. 긍정, 부정도 하진 않았지만 You should check the receipt. You should check the receipt. 영수증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확인하세요. 여러분, 영수증을 확인하세요라는 이 답변 안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이 환불 정책이 유효한지에 대한 그 내용이 영수증에 나와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응답은 바로 모호한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르겠어요라고 이야기할 때요. 그 답이 나와 있는 어떤 출처 같은 것을 알려줄 수도 있거든요. 전 모르겠어요. 영수증 확인해 보세요. 이런 의도의 간접적인 응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지금 풀어보신 이 문제들은요, 여러분, 이제 yes or no가 보통은 생략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었는데요. yes or no가 생략이 되면 의외로 이렇게 일반 의문문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청취력을 많이 요구하고요. 그리고 간접적인 답변들을 많이 취할 경우에는 약간 여러분 논리적으로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yes or no가 생략이 되는 응답들에 주의하자. 이걸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비의문사 의문문 가운데 약간 형태가 좀 특수하고 그리고 관용적인 쓰임새의 유형에 해당이 되는 기타 의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이 비의문사 의문문은 yes or no로 답변이 가능한 질문들의 집합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총 3가지 형태의 기타 의문문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선택 의문문입니다. 여러분 선택 의문문 쉽게 말하면 짜장면 올 짬뽕 이거예요. 이 or이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앞뒤에 선택권을 제시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선택을 요구하는 의도의 질문이 바로 이 선택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요, 평균적으로 한 2문제 내지는 많게는 한 3문제 정도까지 나오는 편인데요. 우리가 이 선택 의문문을 정리할 때에는 이 or 앞뒤에 어떤 형태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2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or 앞뒤에 지금처럼 이렇게 단어나 구가 이어져 있는 형태의 선택 의문문이 등장합니다. 문제를 푸실 때에는요. 아무래도 선택권 2가지를 간추려서 되뇌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만 하겠죠. 예를 들면 inside or outside, 아니요, 밖이요. 이렇게 되뇌가시고요. 오늘 오후요? 아니면 내일이요? 오늘이요? 내일이요? 이렇게 간추려서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자, 다만 이렇게 단어나 구가 연결되어 있는 선택 의문문일 경우에는요. yes나 no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죠. 왜요? 제가 비의문사 의문문은요. yes or no로 답변이 다 가능한 질문들의 집합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이 선택 의문문, 단어나 구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yes or no 답변이 불가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요. 두 번째, or 앞뒤에요. 완전한 형태의 의문문이 두 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문을 통해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텐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Can we change our appointment or would that be a problem? 혹시 약속을 좀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게 문제가 될까요? 이렇게 or 앞뒤에 지금 질문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자, 그럼 아무래도 질문이 길어지면 좀 당황스러울 건데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or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렇게 의문문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앞 또는 뒤의 문맥이 반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보시면요. 예약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 바꿀까요? 와 같은 맥락으로 그게 문제가 될까요?가 따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들었을 때 의문문 두 개가 연결되어 있네? 근데 앞뒤가 반대가 되네 싶다면 그냥 앞에 질문만 기억하고 되뇌 가셔도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다만 이 경우에는 yes or no 답변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yes일 수도 혹은 뒷질문에 대한 yes일 수도 있어요. 다만 이때 yes or no는 대부분은 생략이 되거든요. 그리고 yes or no가 나오든 간에 중요한 건 뭐다?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 질문의 의도하고 적절히 잘 이어지는지 그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잘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 것만 잘 기억하고 뒤에는 반대로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선택 의문문의 가능한 답변 패턴들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질문이죠. Would you like chicken or beef? 비행기에서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질문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를 선택하는 답변 나올 수 있겠죠. I'll have the chicken. I'll go with beef.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특히 질문에서 언급된 그 단어를 그대로 언급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반복어를 사용하는 오답 패턴은 선택 의문문에서는 좀 제외하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직접 그 단어를 언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은요. 저 둘 다 괜찮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Either is fine for me. 둘 중 어느 하나든 either 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또는 can I have both? 둘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둘 다 좋다 이렇게 선택하는 응답. 또는 둘 다 거절하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죠. not하고 either가 합쳐진 답변 neither of them. 둘 다 싫어요. 또는 저 배고프지 않아요. 이렇게도 답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이런 응답은 어떨까요? I'm vegan actually. 저 채식을 해요. 자, vegan이라 하면 엄격한 채식주의자를 뜻하는 표현이죠. 혹은 채식을 하는. 그렇다면 여러분, 치킨하고 비프는 다 육류이기 때문에 저 vegan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채식해요. 라고 말하면 둘 다 거절을 하는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Do you have any seafood options? 자, 이 육류가 아닌 해산물을 혹시 제공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해산물 있어요? 라고 말하면 역시 치킨과 비프는 원치 않는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간접적인 답변일수록 난이도가 조금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외의 답변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택 의문문의 예상을 조금 벗어나는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Is the chicken spicy? 자, 선택권에 관련해서 되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제시된 옵션이었던 치킨에 대해서 그거 매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거나 혹은요. It depends on. 자, 어떤 조건에 달렸다 하고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요. What sides are available? 사이드 요리가 무엇이 나오는지에 따라 달렸어요. 이렇게도 답할 수 있잖아요. 또는 I'm not sure yet. 아직 모르겠어요.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보류하는 식의 답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답변 패턴들 잘 정리해 두시고요. 선택 의문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평서문입니다. 사실 평서문은 의문문의 형태는 아니지만 기타 의문문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파트 2에서 많은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문장의 형태이기 때문에 청취력을 많이 요구하는 편이죠. 짝이 잘 맞는 답변 패턴, 그와 함께 잘 나오는 빈출 문맥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예문 먼저 볼까요? We have a meeting at 2 p.m. 자, 오후 2시에 회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평서문입니다.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러한 평서문은요. 일반적인 사실을 전하는 의도의 평서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2시에 회의가 있다는 팩트를 알리는 거죠. 자, 그럼 평서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일단
평소문에서 제시된 핵심 정보하고 가장 논리적으로 connection, 연결고리가 있는 응답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시에 있는 회의하고 관련해서 답변 볼까요? I just reminded the staff. 제가 직원들에게 막 다시 알려줬어요. 상기시켰어요. 아, 회의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는 답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죠. 또는요, I'll make sure to attend. 회의에 참석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관련해서 되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Where is it going to be held? 회의 어디서 열릴 건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자, 2번째 파트 2의 빈출 문맥은요. The printer is out of ink. 프린터에 잉크가 떨어졌어요. 바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맥의 평서문이에요. 자, 아무래도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할 경우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바라고 있다라는 수문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짝이 잘 맞는 답변들 볼까요? I will tell the purchasing department about it. 잉크가 떨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 구매 부서의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이야기할게요. 어떤 조치를 취해주겠다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답변 잘 어울릴 수 있겠죠. 또는 직접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Let me replace the cartridge for you. 제가 카트리지를 교체해 드릴게요. 라고 하던지 혹은 use the one in the staff room for now. 현재로서는 직원실에 있는 the one 프린터를 사용하세요. 라는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답변이 짝이 잘 맞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Please send me a copy of the contract. 자, please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은 흔히 우리가 요청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하잖아요. 자, 평서문을 사용해서 제안 혹은 도움을 제공하거나 요청하는 문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사본 보내주세요. 라는 질문에 답변으로는 우선 보통 수락을 하거나 거절하는 식의 답변을 취할 수 있고요. I'll do that right away 와 같이 또는 이렇게 되묻는 건 또 어떨까요? Is it okay to send you a digital copy? 요즘에는 웬만한 문서는 다 디지털 사본으로 우리가 저장하고 전송하고 하잖아요. 따라서 그 계약서 사본을 디지털로 보내도 될까요?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The presentation was quite interesting. 발표가 꽤 흥미로웠어요 라는 말로 어떤 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전하는 문맥의 평서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interesting 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견해가 담겨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의 반응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발표가 흥미로웠다 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반응으로서 Yes, I found it really helpful. 네. 맞아요. 정말 유익했어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을 한다던가 혹은 반박할 수도 있겠죠. I thought it was a little long though. 하지만 전 너무 긴 것 같았어요. 이렇게 발표에 대한 뭔가 반대되는 의견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짝이 잘 맞는 답변들은요, 결국에는요,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놓고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평서문 정리해 보았고요. 잠시 후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제안 제공 요청 의문문입니다. 이 제안 제공 요청 의문문은요, 질문의 형태가 관용적인 쓰임새처럼 딱 굳어져서 사용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질문 앞 형태를 가급적 암기를 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먼저 제안 의문문부터 볼게요. 우리 뭔가를 제안을 할 때 뭐뭐 하는 게 어때요?로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Would you like to? 또는 Why don't we? How about? How would you like to? 여기 앞에 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앞 형태들을 암기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모두 해석은 뭐뭐 하는 게 어때요가 되겠죠. 자, 외식을 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질문에 자, 수락 또는 거절의 답변을 일반적으로 취하는 질문 유형들이에요. 이때 직접적이면 쉬워지고요. 간접적인 답변을 취한다면 난이도가 상승하겠죠. 자, 수락하는 응답 볼게요. That sounds great! 이라 하면 되게 직접적으로 수락하는 응답. Let's try the new Indian place. 새로 생긴 인도 식당을 한번 가보자. 라고 한다면 약간 간접적인 수락의 응답이 되겠습니다. 자, 거절할 수도 있는데요. Thanks, but I already have plans tonight. 저 오늘 이미 약속이 있어요. 할 수도 있고요. 또는 I prefer to stay in tonight. 저는 오늘
외식하기보다는 집에 있고 싶어요.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자, 참고로요. 이 제한 의문문에는요. 우선 수락과 거절의 답변을 취하면서 yes or no로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쵸? 지금 정리하는 이 제한, 제공, 요청 의문문까지 우리 다 비의문사 의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yes or no 답변이 가능합니다. 수락과 거절의 의도로서 yes or no가 가능한데요. 특히 이 why don't we, how about, how would you like to 앞에 의문사를 포함하는 형태의 제한 의문문에 yes or no로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 의문문의 경우 yes or no로 답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들은 이렇게 생긴 것뿐이죠. 이 의문사들이 의문사의 기능을 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수락의 의도로 yes, 거절의 의도로 no 답변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한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막상 답변 속에 yes가 나올 경우에 지우는 실수를 하기도 해요.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넘어가서 이번엔 제공 의문문이에요. 왜 이름이 제공 의문문이냐 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할 때 사용하는 의문이다 해서 제공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would you like me to 또는 do you want me to? Why don't I? 제가 해드릴까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질문들이에요. 일단 pick you up으로 한번 문맥을 통일시켜 보았는데요. 우리 pick someone up 이라 하면 차로 누구를 태우다의 의미죠. 제가 당신을 태워드릴까요? 라는 질문에 수락하는 응답 확인해 볼게요. I'd appreciate that.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락을 하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을 거고요. Sure, 마찬가지입니다. Sure, 직접적으로 수락하고요. Can you be here by 6 p.m? 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되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거절하는 경우의 답변 볼까요? I'm okay, but thanks for the offer. 저 괜찮아요. 하지만 제안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는 That's alright, I'll take a taxi. 괜찮아요. 저 택시 탈 거예요. 이렇게 태워주지 않아도 된다. 다른 교통수단을 언급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알아서 갈게요. 이렇게 거절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요청 의문문입니다. 자, 형태를 보시면요. 요청 의문문은 조동사를 이렇게 질문 앞에 위치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이렇게요. 뭐뭐 해주시겠어요? 하고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Would you mind라고 한다면 굉장히 정중한 질문이 됩니다. mind라는 이 동사가요. 꺼리다, 싫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려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would you mind는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would you mind turning down the volume? 저 볼륨 크기를 조금 낮춰주셔도 괜찮으실까요? 또 낮춰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요청 의문문의 가능한 답변 볼까요? 우선 수락할 경우에는요. Sure, no problem.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락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때 not at all 이란 답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would you mind로 질문을 했을 때요. mind란 동사는 꺼리다, 싫어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동사이다 보니 would you mind로 질문했을 때 만일 yes로 답을 해버리면 네, 꺼려요, 싫어요 라는 거절의 의미가 돼요. 따라서 mind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not at all, 전혀 꺼리지 않아요. No. 이렇게 답을 해 주어야만 수락의 의미가 되겠죠. 전혀 꺼리지 않아요. 이런 의미가 되니까요. 자, let me adjust it. 이렇게 또 바로 이어서 제가 그것을 조정할게요. 라고 수락하는 답변을 취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거절하는 경우의 답변 볼게요. Sorry, but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뭘 좀 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락과 거절의 답변을 취하는 질문, 제안, 제공, 요청 의문문은 질문의 앞 형태를 가급적 암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락과 거절의 답변을 우선순위로 찾아가시되 약간 간접적일수록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파트 2에 나오는 질문 유형 지금 몽땅 정리해 보았어요. 자, 기타 의문문에 해당이 되는 선택 의문문과 평서문 그리고 지금 정리한 제안, 제공, 요청 의문문까지 제가 준비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가볼게요. Number 1. Should we replace the printer or have it repaired? A. 3 additional posters. B. It's time that we got a new one. C. You're going to enjoy the place.
Number 2. Our train has just been cancelled. A. Let's book another one. B. In 2 minutes. C. It will start shortly. Number 3. How about hiring an event planner for the company dinner? A. Our budget isn't large enough. B. Sure, I would love to attend. C. On the 11th, I think. Number 4. Could you give me a ride to work tomorrow? A. It's working well so far. B. My car is at the service centre, C. 3 blocks away from here. Number 5. I heard that the cleaning staff will be here shortly. A. That's a lot of stuff. B. Thanks for telling me. C. We used ordinary cleaning supplies. 자, 정답 불러드릴게요. 1번 boy, 2번 A, 3번 A, 4번 boy, 5번 boy가 되겠습니다. 자, 잘 맞추셨나요?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Should we replace the printer or have it repaired? Should we replace the printer or have it repaired? 네, or 앞뒤에 선택권이 제시되는 선택 의문문이었어요. 자, 첫 번째, should we replace the printer? 자, 프린터기를 교체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have it repaired 됐습니다. 수리를 받아야 할까요? 자, 수리를 받을지 아니면 교체해야 할지 선택을 요구하는 의도의 질문입니다.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3 additional posters. 3 additional posters? 3개의 추가 포스터들이요. 이거는 선택 의문하고는 무관한 엉뚱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아마 프린터에서 연상할 수 있는 포스터를 끄집어낸 것 같아요. B번. It's time that we got a new one. It's time that we got a new one. 우리는 새로운 걸 구매해야 할 때가 됐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때 new one의 one은 무엇을 대신하는 걸까요? 바로 질문 속 the printer를 대신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새로운 기기를 구매해야 할 때가 됐어. 이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replace 하는 게 좋겠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요. boy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replace the printer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다른 말로 바꾸어서 교체하자라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간접적인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보기 C 한번 확인해 볼까요? You're going to enjoy the place. You are going to enjoy the place. 당신이 그 장소를 좋아할 거예요. 질문의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오답이 깔끔하게 소거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B번에 확신을 갖지 못하신 분들도 충분히 정답은 boy로 마킹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답 소거법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Our train has just been cancelled. Our train has just been cancelled. 네, 평서문이었습니다. 질문이 아니에요. 자, 일단 내용어에 집중해야겠죠. Our train has been just cancelled. 이 두 단어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train이 has just been cancelled. 막 취소가 되었어요. 라는 말은 사실 기차가 막 취소되었다는 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숨은 의도가 있다면 어쩌죠? 이런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 Let's book another one.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 Let's book another one. 다른 열차를 예약하도록 하죠. 라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요. A번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오답 볼까요? In 2 minutes. In 2 minutes. 자, 2분 후에요 라는 것은 시점으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서문과는 어울릴 수 없는 응답이고요. 여러분, 우리 평서문에는요. 기억하세요. 동사가 누락되어 있는 형태의 구는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 C로 넘어갈게요. It will start shortly. It will start shortly. 그것은 곧 시작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뭐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알 수 없습니다. 열차가 취소가 되었다라는 이 내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없어요. 따라서 정답 A번으로 선택하셔야 되겠죠?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ow about hiring an event planner for the company dinner?
How about hiring an event planner for the company dinner? 네, 여러분 질문 앞에 how about은 뭐뭐 하는 게 어때요로 해석하셔야 되는 제한 의문문이었죠. 자, 무엇을 제안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바로 hiring an event planner, 행사 기획자를 고용하는 건 어떨까요? 였습니다. 뒤에 회사의 저녁 만찬이라는 이 회사 회식을 위해서 저 행사 기획자를 고용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는 질문에 Our budget isn't large enough. 여러분, our budget isn't large enough의 의미는 우리 예산이 그리 크지 않아요. 즉 예산이 크지 않다, 충분히 많지 않다라는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그렇죠. 행사를 위한 예산일 것이므로 행사 기획자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충분치 않다라는 의도가 되기 때문에 자, 제안에 수락하는 걸까요? 거절하는 걸까요? 거절하는 응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요, A가 되어야만 합니다. 굉장히 간접적인 고난도 답변인데요. 자, 내가 확신을 갖지 못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B, C가 확실히 소거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ure, I would love to attend. 매력적인 함정이네요. 여러분, sure까진 괜찮아요. Sure, 물론이죠. 마치 수락하는 듯해요. I would love to attend. I would love to attend. 여기에서 답이 될 수 없죠. 기꺼이 참석할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질문의 의도는요. 이 행사 기획자를 고용을 하자고 제안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와는 무관하게 꼭 참석할게요. 라고 말을 한다면은 부자연스러운 응답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B번 sure만 듣고 일부만 듣고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했던 함정입니다. On the 11th, I think. 네, 보기 C의 경우는요. 11th 제 생각엔 11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마치 시점으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정답 A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접적으로 수락할수록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4번. Could you give me a ride to work tomorrow? Could you give me a ride to work tomorrow? 가볼까요? Could you give me a ride to work tomorrow? 여러분, 우리 give someone a ride라고 하면 차로 태워다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질문 앞 could you를 통해서 우리는 요청의 의도가 있는 요청 의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내일 저 직장까지 차로 태워다 주시겠어요? 라는 요청에 It's working well so far. It's working so far. 그것은 working well so far.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어요. 질문의 의도하고는 무관하죠. 질문 속 work를 이번엔 동사 work로 사용하고 있는 함정이 되겠습니다. 보기 B번으로 가볼게요. My car is at the service center. 제 차가 at the service center, 수리점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 안에 숨은 의도는 여러분 차가 수리점에 있다는 것은 차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니까 당신을 직장까지 태워다 드릴 수가 없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상대방의 요청에 간접적으로 거절하는 응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응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C로 가볼게요. 3 blocks away from here. 네, 이곳으로부터 3블럭 떨어져 있어요 라는 것은 질문의 문맥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이가 되어야만 하는 문제였네요. 자, 5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I heard that the cleaning staff will be here shortly. I heard that the cleaning staff will be here shortly. 네, 평서문 또 들어보셨는데요. I heard 이하에 명사절이 길게 이어져 있는 형태. 자, 뭐라고 들었다고 했죠? 네, cleaning staff가 will be here shortly. 곧 청소 직원들이 올 거라고 들었어요. 자, 이 평서문의 핵심 정보는 청소 직원들이 올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뭔가 적절한 reaction, 반응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That's a lot of stuff. That's a lot of stuff. 라고 한다면 많은 것들이 있네요.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게 청소 직원들이 곧 올 거라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요? 전혀 관련이 없죠. 여러분, staff하고 stuff하고 발음이 좀 비슷하니까 요걸 노리는 함정이 되겠습니다. stuff는요, 물건, 것들이란 뜻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참 많은 것들이네요. 많은 물건들이네요. 평서문의 문맥과는 무관함으로 오답입니다. 자, B번 들어볼게요. Thanks for telling me. Thanks for telling me.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말로 청소 직원들이 곧 도착할 거라는 그 사실을 알려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무난하죠, 여러분? 정답은 보이가 되어야만 하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파트 2의 평서문을 너무 심오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답변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심플한 답변을 취하는 편이거든요. 자, C를 한번 들어볼게요.
We used ordinary cleaning supplies. We used ordinary cleaning supplies. 여러분, ordinary cleaning supplies 의미는 ordinary, 우리는 평범한, 보통의, 일반적인 청소 용품들을 사용했어요. 인데요. 이 역시 곧 직원들이 올 거다라는 것하고는 무관함으로 답이 될 수 없고요. 아마도 질문 속에 cleaning staff에서 연상할 수 있는 이런 청소 용품들을 사용한 함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트 2의 문제 유형부터 고득점 전략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같이 살펴봤어요. 자, 파트 2의 질문 유형에 따른 답변 패턴을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까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하시면서 꼭 반복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트 2는요. 앞서 시작할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적은 양이라도 매일 문제를 푸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더 많은 실전 문제를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해커스 토익 실전 1200지 리스닝 교재에서 풀어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 다음 회차에서 파트 3를 총 정리할 예정이니까요. 모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